지난 12월 23일 뉴스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대기업 삼성에서 대규모 기술 유출이 되었다라는 검찰의 긴급 기자회견 말입니다. 10년의 세월과 1조 6천억 원의 피땀이 단 한 자루의 볼펜 끝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보며 여러분은 그 뉴스 너머에 숨겨진 진짜 공포를 느끼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정보가 빠져나간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주권이 찬탈당한 현장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 소득이 암시장에서 거래된 국가적 재난의 시작입니다. 검찰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기술 약탈이라 명명한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연봉 5배의 유혹에 영혼을 팔아넘긴 내부자들의 소름 끼치는 배신이 있었습니다. 무려 700여 단계에 달하는 반도체 핵심 레시피가 자필 메모 한 장 한 장에 복사되어 중국으로 넘어가는 동안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초격차의 방패는 이미 안쪽에서부터 처참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의 시선이 TSMC와 삼성전자의 이나노 대전쟁에 쏠려 있을 때 정작 우리의 뒷문은 통째로 뜯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기술 전쟁을 치르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약탈자가 우리 경제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방어벽에 발생한 치명적인 균열을 남들보다 먼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영혼을 통째로 팔아넘긴 참혹한 경제 전쟁의 현장이자 국가 안보를 뒤흔든 명백한 경제 간첩 행위입니다. 스스로 씨앗을 뿌려 수확할 능력도 없는 중국은 오직 남이 일궈놓은 결실을 가로채며 덩치를 불리는 기술 좀비와 같습니다. 그렇게 지난 50년간 우리 엔지니어들이 밤을 지새우며 빚어낸 반도체 신화는 중국의 검은 자본에 의해 헐값에 매도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삼성이 자랑하던 그 첨단 보안 시스템이 왜 단 한 자루의 볼펜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훔친 기술로 무장한 중국의 반도체 야욕이 앞으로 우리의 일자리와 미래 소득을 어떻게 위협하게 될지 그 잔혹한 시나리오를 모두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반도체 초격차의 방어막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훔친 기술 위에 세워진 중국의 추격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올지 그 냉혹한 설계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그 삼엄한 삼성의 보안망을 뚫고 국가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었을까요? 시작은 2016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 지방정부의 거대한 자본 아래 세워진 창신 메모리 CXMT의 설립부터였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처음부터 기술 개발이 아닌 기술 사냥이었습니다. 2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그들이 산 것은 장비가 아니라 바로 삼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부장이었던 김모 씨, 그는 단순한 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CXMT의 본부장급으로 자리를 옮기며 자신의 부하 직원들과 하이닉스 출신 인력들까지 조직적으로 포섭해 팀을 꾸렸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대가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기존 연봉의 5배, 최고급 주택과 차량 제공, 그리고 가족의 이주 비용과 세금 대납까지 한 개인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기기에 충분한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건너간 배신자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특명은 삼성의 기술을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안 시스템 때문에 도면을 찍어내거나 파일을 전송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가장 원시적이고도 치밀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자필 메모였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마법이라 불리는 700여 단계의 레시피, 원자를 쌓고 깎아내는 증착과 식각의 그 정교한 수치들을 그들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종이 위에 휘갈겨 적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조 원을 들여 쌓아 올린 삼성의 노하우가 한 배신자의 펜 끝에서 중국의 자산으로 둔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치졸하고도 아날로그적인 도둑질 앞에 삼성이 자랑하던 최첨단 디지털 보안 시스템은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18나노 디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무려 1조 6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18나노는 흔히 마의 구간이라 불립니다. 원자 단위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 엔지니어들은
수만 번의 시행착오와 밤샘 연구로 10년 이상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삼성만의 초격차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CXMT는 이 10년의 세월을 단숨에 삭제해버렸습니다. 반도체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기업이 단 3, 4년 만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나노급 D램 양산에 성공한 것. 세상은 이것을 중국의 기적이라 불렀지만 실상은 훔친 설계도를 들고 남들이 피땀 흘려 만든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기술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도둑질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공정 하나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10년의 시간을 도둑 맞으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시장의 선점 효과와 수십조 원의 기대 수익이 증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이제 이 훔친 기술을 무기로 저가 물량 공세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은 연구 개발에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으니 가격을 후려쳐서 시장을 교란해도 남는 장사라는 논리입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이 정당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수익을 내야 할 시장을 훔친 물건을 파는 장무라비들이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순위 다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거대한 제국의 영토가 내부의 배신자가 열어준 뒷문을 통해 야금야금 파먹히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들의 마수가 과거의 기술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의 위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HBM은 쉽게 말해 D램을 여러 층으로 높게 쌓아 올린 최첨단 반도체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18나노 기술은 바로 이 거대한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1층 설계도와 같습니다. 기초가 뚫렸다는 것은 그 위에 세워질 AI 반도체 제국의 모든 비밀이 중국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갔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CXMT는 이 훔친 기술을 발판 삼아 HBM 개발을 위한 인프라까지 구축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먹거리라고 믿었던 미래의 성벽까지 이미 적들에게 점령당한 셈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문제일까요? 중국은 지금 훔친 기술을 이용해 HBM 시장까지 저가 공세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들어갈 수조 원의 비용을 도둑질로 해결했으니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서 팔아도 그들은 이익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AI 시대의 막대한 수익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익이 끊기면 국가의 세수는 줄어들고 여러분의 일자리와 미래 소득도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의 정보 유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주권을 통째로 강탈당한 참혹한 재난입니다. 훔친 무기를 들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중국의 그림자가 이제 우리의 오늘을 넘어 가장 소중한 내일까지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절망적인 사실은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긴 이 비열한 배신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런 비극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뒷문을 열어두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법원이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이 배신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기술 유출 범죄는 초범이라서 혹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배신자들의 계산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감옥에서 고작 몇 년 살고 나오면 중국에서 약속한 수십억, 수백억 원의 검은 돈이 평생의 부귀영화를 보장해주는데 누가 그 유혹을 뿌리치겠습니까? 국가 안보를 뒤흔든 이 중범죄가 법조계의 관대함 속에서 한번 해볼 만한 남는 장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단순한 이직자나 범죄자가 아닌 국가의 심장을 도려낸 경제 간첩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아군의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것만이 간첩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반도체 설계도를 적국의 손에 쥐어주는 것 역시 우리 공동체의 파멸을 불러오는 명백한 간첩 행위입니다. 뒤늦게 양형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뚫려버린 성벽과 넘어가버린 설계도를 되찾아올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 법적인 강제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평생을 바쳐 기술을 일궈낸 우리 엔지니어들이 배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예우입니다. 정년 이후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이 그들을 중국의 검은 자본 앞으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술 유출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함께 핵심 인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 아래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과 보상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CXMT는 언제든 다시 나타나 우리의 심장을 노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3일에 이 비극적인 소식은 단순히 한 기업의 기술이 유출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성벽의 한 축이 공식적으로 무너져 내렸음을 알리는 경고장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초격차의 신화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10년의 세월을 훔치고 700여 단계의 레시피를 작물로 챙긴 중국은 이제 그 훔친 무기를 들고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기술이 곧 국가의 주권이자 생존인 시대에 우리가 이 파고를 넘어서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는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키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자부심을 국가적 차원에서 끝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록 뒷문은 뚫렸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은 배신자 몇 명이 팔아넘길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진짜 영웅들이 있기에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경제가 이 위기를 뚫고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이뤄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잔혹한 기록이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냉정하고도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잡는 자만이 부의 물결을 탈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본질을 꿰뚫고 삼성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응원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